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오늘 5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지금 아침입니다. 지금 오전 10시 한 15분 정도 됐고요. 지금 코스피는 1480, 249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원이 1340원 50전쯤 됩니다. 제가 오늘 다시 외환 얘기하고 빅테크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업데이트를 가끔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빅테크 관련돼서는 제가 같은 얘기 했지만 제가 했던 얘기들이 좀 앞뒤가 좀 맞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도 더 포커스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좀 드리고, 또 외환시장하고 빅테크하고도 약간의 연관은 있거든요. 그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그 글로벌 달러 시장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잠깐 긴 스토리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22년 10월경에 그 전까지 뭐 강달러, 킹달러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갖고 이따가 2022년 10월경에 달러 인덱스가 115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내려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중앙은행들이 공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장기물 국채를 갖다가 움직여서 장기물 국채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었고, 그래서 23년 2월까지 쭉 내려와서 115였던 게 101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온 거죠. 한 15% 내려온 거고, 그때 2월 FMC 2월 2일까지 FMC 그때가 딱 바닥이었고요. 그 이후에 2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106까지 올랐거든요. 한 5% 올랐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월 FMC 이후에 의외로 고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때 그 비농업 지수 고용이 50만 넘게 나온 날이 그날이에요. 18만 얼마라고 예상했는데 50만 나오고, CPI, PPI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물가 안정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연준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래갖고 연준 금리에 대한 그 전망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23년 8월 초까지 106까지 갔습니다. 106에서 또 한 번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SBB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다시 내려와서 101까지 내려왔는데, 5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115에서 101까지 내려왔고 106 올라갔다 또 101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01에서 굉장히 버티는 거죠. 그리고 5월 중순부터 지금 뭐 5월 한 1, 2주 동안 지금 102.50, 60, 지금 레벨이 102.60이거든요. 이 정도니까 뭐 사실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트렌드가 쭉 내려갈 것 같았는데 약간 걸리니까 이거 왜 달러 쭉 내려갈 것 같으니 여기서 또 걸리지 하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저번에 100일에서 올라갈 때는 뭐 이자율 관련된 거였는데, 요번에는 미국 금리가 이제 안정세로 되고 다음 달에 이제 별로 안 올릴 것 같은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 왜 글로벌 달러가 내려가지 않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마켓 뉴스를 보면은 미국 금리가 좀 안정적이지만 유럽도 완화적이에요. 생각보다. 유럽이 물론 더 올리고는 있지만 금리의 레벨은 더 낮고, 유럽이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완화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YC 일드 커브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뭐 어쨌거나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잘 업데이트 되어 있지만, 의외로 유럽과 일본도 굉장히 완화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내려갈 것 같은 게 달러 약세로 계속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부채 한도 요즘 되게 시끄럽잖아요. 부채 한도가 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리스크긴 한데, 뭐 날짜도 다가오고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안전자산 선호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빅테크예요. 빅테크가 요즘 굉장히 선호되고 있잖아요. 빅테크가 선호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고금리가 앞으로 1, 2년 유지가 되면은 그 생산성이 문제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거는 빅테크 컴퍼니고 기술주들이고,
그리고 꼭 생산성을 안 올려도 돼요. 올릴 가능성만 있는 컴퍼니한테는 돈이 몰릴 거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는 회사들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국제 분업이 계속 약화되고 있잖아요. 미국, 중국 싸우면서. 그럼 국제 분업이 이렇게 약화되면 확실한 상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유리하거든요. 빅테크들이 요즘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확실한 상품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가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러셀 지수 전체 다 합친 것보다 시총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잖아요. 더 큰가요? 비슷한가요? 뭐 그 정도니까 결국은 이제까지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라면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뭐 빅테크 많이 올랐죠.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이 실적이 나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고용을 많이 정리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딱 1년 전에 요맘때쯤 신문 뉴스 보면은 빅테크가 사람 뽑기 힘들다고 뭐 난리 났던 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딱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어떻게 됐어요? 빅테크가 대량으로 해고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특히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은 이 고용의 유연성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그것이 참 부러운 거죠.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마음대로 자르니까 무서운 거지만,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주식이라는 게 결국 회사의 가치인데,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이게 외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빅테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호가 되면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빅테크가 엄청나게 자기들만 더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이동이 미국으로 간다고 봐야죠. 사실은 코로나 때 뭐 강달러, 가달러하고 난리칠 때 미국 금리를 빠르게 오는 이유도 있지만, 유럽은 잘 못 올리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니까, 뭐 코로나 뭐 백신도 미국이 다 하고, 뭐 미국이 완전 동무대를 하니까 자금이 미국으로 옮긴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가 또 이렇게 강하게 좋아지면은 미국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어서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인데, 금리 차, 그 다음에 미국 부채 한도, 빅테크 선호,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약세잖아요. 미국 달러가 강세인데 원화는 더 약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역시 원화는 달러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출이 계속 나쁘고 경상수지도 나쁘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에 국내에서 투자 사실 엄청 했거든요. 한 1, 2년 사이에 우리 그 펀드 숫자가 엄청 늘었어요. 자산운용사들 이렇게 좀 완화해 주면서 그 펀드가 막 200개에서 400개가 됐던가, 엄청 다 2배로 늘었는데, 그 펀드들이 들어와서 다 한 게 다 부동산이에요. 모기지.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을 산 게 아니고 주로 해외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샀어요. 뭐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거는 그 가격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원에 샀으면 한 5년이나 10년 투자하는 거니까, 뭐 5년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한 120원쯤에 팔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업용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환 해지하거든요. 그러면 100원인데 120원쯤 될 거니까 120원을 처음에 팔았겠죠. 처음에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100불어치를 바꿔서 사고, 그 대신 120불어치를 파는 거죠, 포워드로.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한 2, 3년 있으면 그 약속된 5년이 되는데, 보니까 80불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판 가격이. 근데 옛날에 팔아놓은 건 120불이잖아요. 그럼 40불을 지금 사야죠, 팔았으니까. 그런 수요가 지금 만만치 않게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은행은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지금 수급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원화가 또 상대적으로 나쁜 거는 당연히 반도체가 생각보다 딜레이 되고 있고, 중국이 부진한 거. 그리고 중국도요, 최근에 워낙 안 좋으니까 금리를, 그때 엊그저께 발표된 저번 주인가요? 중국 인플레이션이 뭐 0.1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이고,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중국도 금리 안 올릴 거예요. 일본처럼. 그러니까 중국도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아시아 커런시가 좀 약세가 되니까 한국도 좀 따라간다. 이런저런 이유로 원화가 약세가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인데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전망은 제가 뭐 잘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제가 전망하면 꼭 세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제가 사실은 달러는 굉장히 내릴 거라고 항상 지금 예상하고 있고 빅테크는 앞으로 2, 3년 동안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변함이 없는데요. 빅테크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아까 그런 달러의 강세가 가는 요인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글로벌 달러는 저는 아직도 약세거나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상황은 유럽과 일본도 완화적이다. 그래서 금리차에서 그런 현상이 일었지만 어쨌거나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SVB 사태가 확실히 말을 해주고 있고요. 지역 은행들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은행이 보수적으로 나오면 금리 인하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금리 인상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려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시끄러우니까 안전자산 선언 때문에 달러를 사는 경향도 있지만 이게 흑백으로 6월 1일 날 뭐 협상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영부영 연기될 수도 있어요. 전 뭐 정치적인 거 잘 모르고 법률적으로 잘 모르지만 6월 1일 넘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뭐 다른 방법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질 유지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절반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불안하니까 그게 또 보수적으로 나오겠죠. 은행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부채 협상 같은 게 문제가 되면은. 그렇다면 그것도 아까 지역 은행들 이슈하고 똑같이 금리를 오른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 대출을 안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금리 쪽에서는 달러 약세 요인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다만 제가 믿고 있는 빅테크의 강세가 계속된다면 자본 이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구체어 더 보고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딱 찍어서 얘기해. 그러면 내린다고요. 별로 안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는요. 지금 저는 최근에 안 빠지고 있지만 저는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수급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중국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반도체도 저는 좋아진다고 믿고 삼성전자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자유화된 게 아니고 관리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되고 있다는 건 한국은행에 무조건 달러를 넣어주거나 빼주거나 해야 돼요. 지금은 넣어주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넣어줄 때 지금 한국은행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에는 좋고 물가에는 보통 나쁜 거예요. 이론적으로 내려가면 수출에는 나쁘고 환율에는 인플레이션은 좋은 건데 지금 올라간다고 수출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낮은 쪽을 무조건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하게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강하게 팔면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 환율 조작한다고 압력을 주는 건데 요즘은 그런 압력도 별로 없어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다들 다 조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한테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강하게 팔더라도 그런 국제적인 압력은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강하게 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4월 초에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는지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4월 13일 날 목요일이었는데 유튜브에서 했어요. 제가 달러 빠진다고 그랬는데 말하고 있는 동안 빠졌잖아요. 이거 우연히 맞은 겁니다. 참고로. 그때 원달러가 1326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다 한국은행. 왜 그러냐면 원옌이 1000이었거든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거 한국은행 무조건 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129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30원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빠지는 척 하다가 최근 다시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서 계속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은 1340원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달러가 102.50이에요. 4월 13일 날 글로벌 달러가 101.50이었어요. 근데 102.50이거든요. 그럼 1%좀 올랐죠. 1326원에서 1340원이면
거의 1%예요. 1%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때는 원옌이, 그러니까 원옌이 좀 다른 이유는 글로벌 달러하고 비교해봐도 글로벌 인덱스는 옌뿐 아니라 유로가 더 크니까 지금 원옌이 985쯤 돼요. 그땐 1000쯤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국은행이라면 한국은행은 아직도 원옌하고 글로벌 달러 두 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덱스로 보지 않고 유로 원, 옌 원으로 보는데 우리가 보기 쉬운 방법은 이제 글로벌 달러 먼저 보고 옌 원은 따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쉽더라고요. 한꺼번에 하니까. 그렇다면은 원옌은 1000엔까지 안 갔으니까 조금 더 위에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1340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제도 1340원에 무조건 팔았어요. 어제 분위기에 1440원에 한국은행 안 팔았으면 이거 지금 거의 1370원이나 80원 가 있거든요. 근데 팔았고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팔았는데 지금 보면 밀어내리지는 않고 저번에 4월 달에는 밀어내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밀어내리지 않고 1340원에 살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결국은 난 1340원은 불편해.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하고의 그 비율 있죠? 101.50일 때 1325원, 102.50일 때 1340원은 난 불편해.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개입을 할 때 요즘 주로 그 해외에서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옵쇼에서 달러를 자꾸 팔잖아요. 한국은행이 한국에서만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개입해요. 해외에서도 뭐 몇 개 은행을 통해서 뭐 예전에는 JPCT 이런 데하고 많이 했거든요. 저하고 제가 다니던 은행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직접 받아가지고 해외에서 팝니다. 그때 그런 얘기하면 잡혀간다 그랬거든요. 그거 안 하겠다고 사인하고 했는데 유주야 뭐 다 은퇴했는데 뭐 제가 은퇴한 지가 언젠데 그때 그 한국은행이 직접 오다 주거든요. 그럼 해외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에서도 많이 합니다. 개입을.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1340한 4원, 5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해외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1341원 정도에서 시작하고 1340원에서 오늘 웬만하면 막아보겠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한국은행 거래하는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동안 변하지 않았다면 그러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얘기 계속 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행은 능력도 있고 돈도 있거든요. 근데 1340원 2레벨 아니면 달러 인덱스하고 레벨이 2레벨은 싫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막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건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는 거죠. 만일에 어떤 이유에선 간에 중국의 수출이 잘 되거나 반도체가 어떻게 됐거나 뭐 무슨 이유에서 간에 달러가 빠지잖아요. 달러 원이. 그럼 한국은행은 놔둘 거예요. 올라갈 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못 올라가는 건 내려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달러 원은 아직도 저는 팔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트레이딩 한다면 제가 항상 가정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포지션이 하나도 없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다면 저는 원달러, 달러원 팔겠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사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팔고 뭐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정도 시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이슈는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여러분 제가 더 봐야 될 거는 달러원 잘 봐야 되는 것 같고 빅테크 봐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 근거 없는 제 생각인데요. 저는 요즘 뭐 숏텀 트레이딩은 하지도 않으니까 아침에요 시장이 오픈된 다음에 달러원이 좀 약하잖아요. 좀 내려가잖아요. 뭐 한국은행이 팔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약하잖아요. 그럼 코스피가 빠지더라고요. 달러원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코스피도 올라가는데 달러원이 잘 안 빠져요. 그러면 코스피가 결국 꼬꾸라지더라고요. 어저께도 그랬고 제가 요즘 한 10번 중에 9번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건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거는 전혀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달러원이 그래도 빠진 거거든요. 그랬더니 코스피 퓨처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보고 지금 은행에 앉아갖고 숏텀 트레이딩 한다면 저는 분명히 주식은 잘 모르겠으니까 주식 대충 보고 원달러가 올라가는데 주식도 올라가면 전 주식 팔 거고요. 원달러가 내려가는데 주식이 가만히 있으면 아니면 좀 빠지면 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달러가 주식에 약간 선행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